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상임 선대위원장은 임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머리가 많고 편하네요.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할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예,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원톱을 맡기로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 충돌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언론을 통해서 불편한 심기들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의 최대 위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여지는 남겼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부터. 남의 무슨 영향을 받고 내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할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논평을 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뭐 이 정도면 사실 합류가 무산된 거 아니냐는 관측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찾아오면 만난다, 거부할 이유는 없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이 말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좀 복잡하고 어려워진 건 맞는데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표명을 했기 때문에요. 예.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합류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도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면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예.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예, 다른 뜻이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가겠지만 예.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분 간의 또 관계도 지금까지 또 왔잖아요. 예. 또 이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론은 아마 합류할 겁니다. 결론은 합류인데 시간은 그럼 꽤 하루 이틀보다는 훨씬 더 걸리겠군요. 아니요. 훨씬 더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걸 두 분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만약에 더 시간이 끌거나 더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좋지 않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합류를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타협점은 있냐, 뭐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데 한민수 소장님, 뭐 그럼에도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혹은 뭐 영입을 놓고도 당시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택까지 찾아갈 정도로 뭔가 공을 들였다. 이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김종인 특유의 벼랑 끝 전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 상황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예. 민주당이 이제 분당이 됐죠. 국민의당으로 분당되면서 어려운 시기였는데 당시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말 그대로 삼고초려하다시피 해서 모셔온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권을 줬습니다. 정권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당무 보이콧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기 세게 반발을 한 게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놓고 예. 당내 세력이 기존 세력이 김 위원장하고 충돌을 했죠. 근데 그때 김 위원장이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가니까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민주당의 최대 주주였죠.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했고 당내 반발 세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고 총선을 민주당이 어찌됐든 일당이 되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정권을 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신삼김 삼각 구축이라고 했나요? 삼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장이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변환권 전술을 쓰는지 아니면 아예 나는 접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른바 삼김이 아니다. 나는 공동은 없는 원김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쉽게 합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장현철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도 뭐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한 게 1인 권력은 안 된다. 뭐 같이 권력을 더 견제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또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캠프, 뭐 지금 캠프는 없어졌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아 그럼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던데 맞는 겁니까? 뭐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정무적 견해가 모두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급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합니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 선대위에서 전권이라는 단어는 오직 대통령 후보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오늘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 대통령 후보가 직접 결정한 인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방금 막 또 했더라고요. 그런 점을 본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전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전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지금의 어떤 선대위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노출된 것뿐인데 저는 언론이 주목하는 것처럼 뭐 이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큰 차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후보의 몫인 것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든 그렇지 않든 그 역시 또 윤석열 후보가 결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관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